김경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국의 브렉시트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브렉시트는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하면요. 2016년에 6월에 국민투표,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결정됐고요. 2017년 3월에 이제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해 가지고 발효가 됩니다. 이 리스본 조약이란 것은 EU의 헌법과 같은 건데요. 이 리스본 조약에는 EU 구성국들이 EU를 탈퇴할 때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르면은 2년 이내인, 즉 2019년 3월 29일까지 이제 그 탈퇴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걸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영국이 가질 수 있는 옵션이 이제 No Deal Brexit, 협의 없이 나가는 거 하고요. Soft Deal Brexit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국은 이걸 주장하고 있죠. 영국의 메이 총리는 관세 동맹 안에서는 남겠다. 그러나 그 이민자 문제라든지 분담금 문제는 그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그 조금 부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EU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얌체 같은 짓이다. 자기들이 유리한 것은 있고 불리한 것은 짐을 들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국 의회와 그 다음에 EU 의회가 서로 간 합의를 찾지 못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딜 브렉시트가 계속되면은 결국 영국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노딜 브렉시트란 거는 그 자체가 어떠한 협약도 하지 않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all stop 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소프트 윗 브렉시트를 하면은 뭐 관세에 남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만약에 관세 동맹이 안 남으면 뭐 10%든 뭐 몇 프로든 세금을 물고 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EU 말고 다른 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견디다 못하면은 영국 내에서 다시 국민투표해 가지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해보자 해서 브렉시트 포기 투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자, 노딜이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EU 의회는요 3월 29일이 만기인 것을 다시 4월 12일로 연장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지났기 때문에 며칠 전에 10월 30일로 이제 기간을 준 겁니다. 이 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메이 총리가 이 브렉시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물고 이제 관세 동맹에 좀 남겠다 이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EU 의회하고 타결이 나면은 이걸 다시 메이 총리는 영국 의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는 앞전에 그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파들이나 반대했던 파들이나 모두 지금 이 협의안에, 협정안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빠져나오는 데에서 이제 합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0월 30일까지 연장을 줘도 그게 지금 타결이 될지 안 될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고 굉장히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매크롱 같은 분은 지금 그 대통령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면서 굉장히 영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죠. 더 큰 문제는요, 영국은 그 금융의 허브입니다. 우리가 월스트리트가 세계 금융의 1위라면은요, 런던 시티는 뭐 1, 2를 다투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 라이센스를 영국에서 얻으면 유럽 전체에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국이 그 지금 탈퇴를 해버리면요,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다시 얻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노딜이 돼버리면은 이 라이센스가 정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들도 지금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만은 계속 높아가고 일부는 지금 이제 이전을 이제 다른 쪽으로 하고 있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쪽으로 이제 사업장을 이제 옮겨가는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 금융기관들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교육, 상품 교육은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상품 교육의 어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요, 금융
거래들요. 영국이 런던에 있는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파생되는 은행과 은행 간에 일어나는 파생 상품들은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도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상품에 의한 어떤 그런 거래는 우리가 측정이 되지만요. 은행과 은행 간의 파생 상품들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에게 이제 영국의 돈들이 영국을 통해서 영국의 어떤 그 런던 시티를 통해서 들어간 금융 자본들이 엄청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경적이 온다든가 이 사람들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다시 이제 돈을 다시 이제 리턴을 해야 되는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 자본이 국가에서 빠져나가고요. 이러면 굉장히 혼란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국의 브렉시트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지금 신중하고 엄중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회는 뭐냐, 그죠? 우리는 그 농업 부분을 저는 강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농업 부분이냐?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그 한 EU FTA가 발의된 이후로 우리하고 EU하고는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요. 자, 그런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가 되어서 영국이나 EU 입장에서는 불행하지만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왜냐면요. 식료품 자급률이 한 40%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급률이 이제 40%가 한 30, 죄송합니다. 한 60% 밖에 안 되는데요. 한 40%는 다른 데서 사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영국은 보통 이 4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축산 쪽이고요.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이제 농업이 좀 발전되어 있고, 웨일즈에서는 이제 거의 농업이 발전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유럽에 43년 동안을 갖다가 잔류해 있었기 때문에 관세가 없이 주변국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은요, CAP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이제 유럽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 지원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면서 농업을 갖다가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EU에서 분배하는 지원금의 40%가 이 CAP를 통해서 농업에 지원된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현 보수 정권은, 이제 메이 정권은요, 그래도 생각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제 그 CAP가 그 EU 내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라든지 또한 농민에 대한 직불제, 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과하는 것을 탄탄찮게 여기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시장 지향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영국 정부 내에서도 정권 내에서도 농민에 대한 지금 지원을 줄이고 있는 데다가 만약에 브렉시트를 탈퇴를 하면은 CAP에 대한 지원금도 없으니까 지금 어떤 학술에 의하면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영국 농업은 거의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CAP는요, 각국의 유럽 내의 농민들의 물건을 서로 사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럼 이게 만약 여기서 브렉시트가 돼서 탈퇴를 한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농민들은 결국 다른 데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사줘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이 넘쳐난 과잉이 일을 거고요. 과잉이 일어나면 수요보다 과잉이 일으니까 상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 상품을 다 소비하고 나면은 결국은 또 보조금에 의해 가지고 생산하던 시스템, 보조금에 생산한다는 거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산하고 비용이 많이 나왔으면 정부에서 달라면 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생산을 많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영국 자체로서는 안 좋지만은 외국 기업들은 여기에 진입하기가 좋고요. 또 영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외국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료품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20%밖에 생산 안 합니다. 이런 좋은 이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루 빨리 영국과의 새로운 FTA를 통해서 정부는요, 우리 농업이 영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이 어중간한 시기에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만약에 노딜이 되든 아니면 다시 복구하든 우리가 이 순간을 이용해서 영국 농업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